첫 번째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트램 결국 하네요.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은 모르겠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트램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멈추고 싶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멈출 권한이 현재 없기 때문에 멈출 권한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히 정책 고민 단계가 아니라 이미 발주 계약이 체결되었고 우리 민법상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가 버리면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제도 할 수 없게 돼요.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 내고 해제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할걸요. 위약금 내고 해제를 일단 법적으로 못해요. 아예.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이행의 착수에 들어가 버리면 위약금 내고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상대가 계약을 강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네. 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3천만 원 계약금을 주고 3억 샀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갑자기 잔금 안 치르는 아파트가 5억이 돼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계약 파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계약 파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죠? 중도금 넣어버리면 이행에 착수가 되니까 계약 파기를 못해요. 자, 이렇게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면 계약 파기를 못하는데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울산시의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구피도 72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직권남용이다. 집행하라고 내려왔는데 집행 안 하면 제 직권을 남용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20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60일 그 계약서상. 네.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데 뭐냐면 두 가지가 특이해요.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큰 공사 계약인 경우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합의 해지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해지 조항에서 쫙 서로 간에 합의해서 만들거든요. 여기서 보통 계약서 만들 때 밀당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 해지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 때 넣자 빼자 넣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한 조항도 거의 없어요. 중단 사유되어 있는 것은 60일간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부 계약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60일간은 제가 임의로 중단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미 33일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중단할 또는 사업을 해제할 제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꼭 틀어주고 있던 걸 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 하면 내년 2월경에 본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 사이 또 넘어야 될 산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라도 이걸 좀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다방면으로 로펌, 정부법무공단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 다방면으로 문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그럼 트램을 못하게 막으려고만 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트램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시민 얘기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중단시켜 놓고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비 산출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그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께 한 번 더 묻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트램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아직 의사결정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모르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트램이 어떻게 되는 건지, 트램이랑 차랑 같이 못 다닌다는 것조차도 대부분 모르시는 상황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시민들께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트램 이제 결정이 났을 때 그 전에 이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 1일 18만 명인가 16만 명인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수요 조사가 됐는데 실제 이용객은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손해가 나니까. 손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남구에 트램이 건설이 돼요. 울주, 중구, 북구, 동구 사는 시민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무 상관이. 그래서 뭐
그거 탈 일이 거의 없죠. 자, 근데 네. 건설 사업비 또 유지비는 같이 내야죠. 세금을.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프라가 남구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데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인프라를 더 건설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와 유지비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 혈세를 걷어서 낸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또 하나, 남구 시민들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좀 끔찍할 것 같은데.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 교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통량보다 교통량이 일단 더 늘어요. 네. 이유가 무고동에 아파트 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입주하겠죠. 네. 무고동에 대규모 입주가 있습니다. 또 B08 대규모 입주가 있습니다. 8등로에 또 대규모 입주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량이 지금보다 많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근데 트램이라는 것 공사하면 생각보다 큰 공사예요. 일단 왕복 2차선이 영원히 없어지는데 공사하는 동안에는 2차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3차선 정도가 없어져요. 먼저 자재 같은 것도 놔야 되고 막 이래서. 일단은 네. 트램이 다니는 길 자체가 일반 차도보다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도도 줄여야 됩니다. 인도도 다 파야 돼요. 인도도 줄이고, 자, 그러면 이거 대공사죠. 인도 파고 또 트램 이거 하면은 2차선 열려면, 폭이 큰 2차선을 열려면 옆에 공사하는 동안은 최소 한 차선은 더 막아야겠죠. 자, 네. 그러면 지금 문수로에서 공사 기간 3개 차로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입주는 늡니다. 근데 이것이 공사 기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네. 2개 차선은 영원히 중앙에서 사라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막히고 있는 도로가 더 막히게 되는. 차량은 더 늘었는데 2차선을 영원히 이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네. 다른 대안이 있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BRT, DRT라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BRT 같은 경우는 국비 50% 지원 사업이에요. 그 거기다가. BRT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생태 조사도 해봐야 되고 뭐 조사할 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트램 라인에 네. 그 고속도로 트램 라인에 그 도로 위에 그냥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직통으로 그 라인을. 그 라인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가운데를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뭐, 철로 깔고 이건 그렇지. 아니지. 그냥 이게 설비 시간도 공사 짧게 정도. 걸리고 그 버스 중앙차로 열어서 버스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 얘기들을 왜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왜 소통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은 또 이분들은 트램을 또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트램 찬성하시는 분들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울산에 정시성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약간 뭐 품격 뭐 이런 걸 따지는 거. BRT가 정시성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품격 트램 다니면 품격이 생기나요? 뭐 그렇게 생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역시인데 이제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광역시의 그 품격이 트램만 이 품격일까요? 저는 일단은 건설비가 3,800억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도 당연히 그보다 많이 네, 들죠. 그렇죠. 또 공업탑 로타리 밑에 있는 그 엄청난 관로와 케이블은 또 어떡할 것입니까? 자, 하다못해 뭐 그리고 예. 유지비는 또 어떡할 겁니까? 유지비가 저는 뭐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뭐 1년에 최소 500억 이상은 기본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품격 때문에 그 돈을 쓴다고요? 차라리 그럼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BRT가 다니고 유무인 복합 운송 체계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울산 전역에 교통 체계를 더 올리는 일이고 그것이 도시 품격에 더 맞는 일 아닌가요? 일단은 뭐 그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또 그 트램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뭐 다들 이게 첨예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첨예한 찬성과 반대의 이야기가 시민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 공론의 기회를 저는 제공하고 싶은 건데 네. 그러려면 일단은 멈춰놓고 수요 재조사 정확히 하고 BC 정확하게 조사해서 공론의 장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단을 못 시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거 기획된 거 오래된 거 아니냐.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시의 미래에 대한 상상, 기획, 계획 이건 많을수록 좋고 자유로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의적인 다양한 기획이 나오는 건 좋죠. 중요한 건 실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야 다 말할 수 있지만 대신 실행은 실행이 신중해야죠. 있죠. 왜? 실행할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얼마의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과연 효율적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지속 가능한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신중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좀 제일 의아스러운 것이
이제 우리 민선국이 지방선거 있기 전에 직전에 계약들이 다 발주가 나갔어요.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 직전에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그렇죠. 있다. 예. 다음 지방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도 미루고 주요 인사도 미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서로 간에 대한 예의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큰 사업을 발주를 탕탕 내놓고 선거로 가버린다는 게 저는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글쎄 그게 어떤 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상욱 시장님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전임 시장님은 또 이제 그 사업을 좀 이뤄가고 싶었던 거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방 사업들 특히 큰 사업일수록 이럴 때에 선거 직전에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로 보거든요. 좀 매너 같이 생각을. 매너죠. 예. 그게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본인이 되시면은 또 진행하시면 되고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안 그러면 사실은 후임에게 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안 하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약이 뭐 제 입장에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좀 오케이. 어려움이 있는 계약입니다. 일단 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일단 이렇게 하고 네. 그럼 그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결국 진행을 해야 된다. 진행을 그러니까 저는 멈추고 싶은데 멈출 권한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걸 어려움이 떠나서 있고. 네. 결국 뭐 시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법적인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교통국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신호체계 효율화 시키겠다 정도가 다입니다. 신호체계 지금도 효율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효율화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효율화 시키면 되죠. 네, 근데 그럼. 어쨌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없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것이고 당연히 사업하게 되면 면밀히 사업 관리해서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고 또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죠 사실상 지금.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은 참 단순한 게 이러다가 이제 막 교통 막히고 막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님. 그러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 더 열심히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 다각도로 뛰어다니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뛴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대책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아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따라서 이해 안 되는 게 한 번만 상상을 해봐요. 지금 문수로 쪽에 아침 출근 시간 때 지금보다 통행량이 1.3배 더 늘어난 베이스에서 차로 2개나 3개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다. 신몰 로타리부터 쫙. 어떡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모셔서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걸 찬성을 하는지. 많이 얘기 듣고 다녔는데요. 네. 또 말씀하신 그게 도시의 품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지하철을 없더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결정했겠니. 이게 어련히요. 그게 주된 논리예요. 그리고 아파트값 올라간다. 이게 주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논리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교통은 교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교통은 교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제 친구가 김상욱 싫어하겠는데요? 왜요? 거기 아파트 샀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를 거라고. 근데 네. 저 되물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네. 거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시장님. 도리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왜? 트램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교통이 편한 곳에 아파트값이 오를까요? 좀 한적한 데가 낫죠, 오히려. 지금 당장 네. 예를 들어 지금 문수로에서 차로 북구 사업지에 출근했다가 중구 사업지로 왔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퇴근하는 사장님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트램공사 시작하면 또 트램공사 완료되면 거기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사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지켜지나요? 더 떨어지겠죠.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근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사신 분들 저 그러니까 네. 이걸 단순히 트램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정주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주 여건 중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도 들어가고 의료도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옥동 학원과 저녁만 돼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접 애를 제가 데려다 자, 주니까.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네. 트램 공사 또는 공사 중 또는 완공해서 네. 중앙에 두 차로가 사라졌다. 음. 아니 뭐 트램 공사 중이라서 한 세 개 차로 사라졌다. 네. 그걸 막 도로를 파이프 쳐놨어요. 근데도 학원에 저녁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차 가지고 다 나오겠죠. 네. 막 갓길 주차하겠죠. 네. 자, 시내버스 다니고 자동차 몰릴 겁니다. 네. 통행이 돼요? 아, 저는 그럼 그 학원과는 어떻게 되죠? 저는 그 제 아들한테 자전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자전거길을 열어보자. 자전거 길. 다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게. 아, 근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안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정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참 나 까마득해요 지금. 막하긴 보이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 고생을 해도 하고 나면 끝이 나면 되는데 영구적으로 또 차가 계속 이용 못하는 길이에요. 영구적으로. 끝나면 끝이 아닌 거야. 이거를 운영하는 비용이 매년 몇백억씩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간다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면 차라리 버스를 더 우리가 좀 충분히 뭐- 아니 버스 전부 다 무료해도 되는 돈일걸요? 아, 진짜로요? 그 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오. 사업비에다가 매년 또 한 500억, 600억 그 정도 돈이면 상당수는 무료화 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트림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네. 일단은 진행되는 대로 네. 한번 중간에서 모시고 근데 중요한 또 건 제가 멈출 권한이 없다는 거. 음. 그게 지금 괴로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권한이 한 5만 원이면 제가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이고 답답합니다. 왜 시장인데 이렇게 권한이 없는지. 그래요.